날씨 요즘에 너무 좋네요. 네. 그렇죠? 바람도 좋고 꽃도 많이 피고. 가을 같아요, 근데 선생님. 네. 너무 또 청명하니까 가을 느낌도 있고. 네, 기운도 그렇고. 코로나만 아니면 또 좀 많이 돌아다닐 텐데. 빨리 중식돼서 돌아다니고 싶어요. 정말 깎아래요. 저는 이제 퇴직해가지고 한 3개월 지났는데. 없었어요? 네. 워낙 그냥 감추려서 살다 보니까 뭐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죠. 책 읽고 사진 찍고 산책하고 집안일하고 그러다 보면 또 술 한잔하고 또 사람 만나는 것도 굉장히 이제 관찰을 잘하고 거의 자주 만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하루는 굉장히 빨리 가네요. 네. 속도가 확실히 달라요. 집안일이면 그래. 또 집안일 하면은 또 뭐 어떤 사소하더라도 정신 없어요. 네, 집안일하고 금방 나면. 네. 대주부 되셨네요, 대주부. 마누라 잔소리도 좀 많이 들었어요. 이제 좀 실력이 늘으신 거예요? 아, 마누라가 좀 기대를 포기한 것 같아요. 그게 빠졌다. 주방에서 있는 절대 시간이 굉장히 내가 훨씬 많은데 아, 질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못하니까 그런 거 있고. 근데 요즘에 좀 잔소리를 안 해서 주방에서 견딜만 해요. 주방에서. 오늘은 이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진 과제 내준 것 한번 같이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그 사진작가 박영숙 사진작가 사진 세계 같이 보고 이야기하고 세 번째로는 사진예술에서 작가를 이제 우리가 작품 감상하고 이야기인데 이번에 그 전지정님이 이제 그 일본 작가 거이치의 그 전쟁 사진, 베트남 전쟁 사진에 대해서 좀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질문을 하시고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가지고 전쟁 사진, 보도 사진에 관한 것 그리고 타인의 고통을 담는 것에 대한 또 이야기 이런 것들을 같이 해볼까 합니다. 좋죠? 네. 사진을 이렇게 이제 숙제를 내놔 이렇게 해놓고 항상 초조하죠. 이게 언제 오나 이거. 지금 아마 방송을 보고 있을 그 오수영님 같은 경우는 쓱 영화 보러 가고 몇 장 쫙 찍어서 거의 한 보는 전인가 이렇게 보냈어요. 너무 쉽게 하는 거 아니야, 숙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했을 때 이야기하면 좀 서운해할 것 같아서. 냈으면은 저기 상위권이죠. 네. 그래도 그 대문 사진은 오수영님이 또 대문 사진이었잖아요. 우리 숙제. 그래서 어쨌든 보내주셔서 고맙고 또 사진들을 나름대로 또 고민들을 좀 해야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좀 사진이 각자 좀씩 이제 감을 잡아가는 부분들도 있구나 그런 지점이 있어서 고맙기도 하고 그냥 좀 보람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서른이 부끄럽고요. 그 블로그 저 블로그 들어오시면 사진이 다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시죠. 그리고 화면에는 저 블로그를 좀 공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여기도 있고 이렇게 보면은 이제 사진이 이렇게 온전하게 다 안 보여서 여러분들은 이제 그 핸드폰으로 보면 다 보일 겁니다. 근데 이제 이 화면으로 보면 다 안 보여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이걸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대표님, 김현자 대표님의 그 사진부터 이거 노트북이 내 게 아니라 또 다른 게 얘기군요. 이게 첫 화면이 아닌데?
이거죠? 네. 네. 아, 지금도 보니까 굉장히 무성하대요. 네. 너무 무성하니까 네. 얘를 어디를 어떻게 맞춰서 치면 될지 자꾸 고민돼요. 네, 고민되죠. 네. 그리고 이 무성함을 또 좀 더 가까이서 잎이 나온 거 보여주고요. 그 잎에서 이제 그 나무 기둥에서 떨어져 나온 그 껍질들. 네. 그 틈새에서 이제 잎이 나와 있는. 저는 저런 게 좋더라고요. 고목에서 저렇게 막 새싹이 부르는 게 좋아요. 이 고목이 아까 우리 그 공부하면서 그랬잖아요. 그 시간이 그 나무의 시간 그 문정이 시에도 구역이 있던데 네. 이 고목임에 굉장히 늙은인데도 이렇게 푸른 잎을 막 뻗어낸단 말이죠. 해년마다 나이 들어도 이렇게 꿈을 가지고 계속 사는 거죠. 네. 그렇잖아요. 예, 나 죽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할 거 없어. 그러고 그냥 고목으로 죽어 있는 게 아니라 해년마다 이렇게 또 새로운 잎들을 펼쳐내면서 또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런 이야기들이 좀 이야기가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걸 이제 그러니까 저도 이제 요즘에 가끔 산책 나와서 이걸 계속 찍으려고 이제 하기도 하고 몇 개 찍어놓은 거 있고 그러는데 보면은 이게 균열이잖아요. 막 껍질이 벗겨나가고 이게 이제 저번에도 그 이야기를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성장통인 것 같아요. 성장하려면은 자기를 깨야죠. 그러니까 막 그 균열이 가 있잖아요. 이제 그걸 나무 껍질 이 기둥에서는 보굿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 균열이 간 틈 사이로 이제 이렇게 벌어지면서 껍질을 벗어야지 나무 자체가 또 큰 덩치로 성장하니까 성장 과정 항상 이렇게 균열과 상처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그런 면에서 지금 이제 이야기를 잘 이렇게 이 껍질을 벗겨진 것들 그리고 그 균열 사이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잘 담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이제 사진적으로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자꾸만 풀프레임으로 찍지 말아라. 풀프레임으로 찍을 때도 있고 또 변화가 좀 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참 이게 어렵죠. 이 나무를 좀 전신으로 잘 네. 잡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자꾸 내 위치가 소리가 향교 안에서 찍으면 이 기와도 다 나오고 막 그러니까 근데 한번 다른 데로서 여기서 말고 밖에서 아니면 바로 밑에서 이렇게 위로 다양하게 시도해보는 것도 네. 이게 정 안 되면은 그렇죠. 프레임을 갖다가 변화를 시키는 거죠. 지금 이게 풀프레임이니까 이제 들어갈 때 다 들어가고 있잖아요. 좀 풀프레임을 1대1이라든지 3대4라든지 하면 또 범위가 좁혀서 그런 방향들도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지금 나무가 이렇게 이제 고목 사이에서 이렇게 움터 나오잖아요. 네. 근데 움터 나오는 장면이 어때요? 좀 이렇게 가다가 이게 많이 잘려 있잖아요. 이렇게. 네. 그렇지 않은가요? 그런 부분들은 나무 자체를 살려줘야죠, 다. 그래야지 이게 온전하죠. 네. 이게 분명히 자라는 것 같은데 이쪽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불안한 느낌이 드는 거죠. 다음에는 이걸 더 확대해서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있죠. 느낌이 전혀 다른 추상화가 돼요. 이렇게 보고서 찍어내면은 전혀 다른 느낌이 되고, 제가 자랑제를 좀 해볼까요? 저도 이제 최근에 찍은 것 중에 이제 그 보고서를 이것저것 하면 안 되는데
이제 몇 번 이렇게 눈에 부딪히다 보니까 그 백송이 있잖아. 네, 백송의 보굿이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그 찍어가지고 약간 이제 그 포토샵으로 채색 작업을 좀 더 했는데 굉장히 이제 좀 회화적인 느낌이 들어요. 이 보이시죠? 그죠? 그죠? 네. 굉장히 색이 다양해요. 유화를 그림 그리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기서 좀 약간 그 강조를 한 것은 색을 좀 진하게, 그러니까 이제 그 포토샵에서 채도를 좀 높인 거죠. 그러면 색감 자체가 진해져요. 그 효과만 준 거고 나머지는 1대1로 이렇게 이제 찍어가지고 이게 백송 일반적인 백송들이죠.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보고지라든지 나무의 그 등껍질을 이렇게 가면은 재밌잖아요. 이게 베트남이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러면은 굉장히 많아요. 그걸 좀 이렇게 클로즈업 해가지고 이걸 아주 더 극단적으로 키워버리면 아주 이거 마치 그 이 전산실에 이렇게 그 이진법의 숫자다 이런 듯이 뭐 그런 느낌도 줄 수 있고 나름대로 추상적인 느낌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작업들을 색감 좋잖아요. 네. 그런 작업들도 이제 시도해보는 것도 좋겠다. 얘기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서희님 해본 거가 있습니다. 이게 개심사 그 저수지 있죠. 들어가다 보면 이제 저수지에 비친 이제 반영들과 이제 이렇게 같이 찍은 거죠. 그렇죠? 사진을 이제 좀 찍으니까 이제 좀 기술을 부리고 있어요. 그렇죠. 핸드폰에 파노라마 찍는 기법으로. 그러니까 길쭉해지는 거죠. 아까 그 조금 전에 사진. 그렇죠? 네. 파노라마 규모의 이게 1대2 정도 가로 세로 비율이 네. 확장감은 있죠. 그렇죠? 선명함이 조금 떨어지지 않나요? 선명함이 좀 떨어진 것 같다고요? 네, 아닌가? 제 눈이 좀 좋나? 일단 이제 그건 이제 기술적인 게 좀 이따 얘기하고 이제 이렇게 비치는 모습 실제하고 비치는 거하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비춰진 모습이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근데 이제 본인 생각은 다른 사람들도 나를 볼 때 비친 나를 볼지도 모르겠구나. 그러니까 내 본래를 모습을 보지 못하고 왜곡된 나를 볼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고 본인이 이제 이렇게 그 색감이 또 저기 오수정님 같은 경우 색감이 굉장히 화려해서 좋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 지금 이제 방금 이야기했듯이 노출에서 여기서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노출에서 윗부분을 맞추지 않고 밑에 부분을 맞췄어. 어두운 부분을 맞추니까 반영은 아주 디테일이 잘 살았는데 빛이 많은 실제 부분은 훤하죠. 왜냐하면 여기를 빛을 더 받으니까. 그러니까 어두운 부분을 맞추면 어두운 부분은 정확한데 위에 부분은 빛이 양이 많으니까 훤하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사진은 찍으면서 보고 확인해야죠. 바로 없고 이게 너무 훤하게 날아갔네. 보통 날아갔다고 표현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조절해야죠. 다 그렇죠. 네. 지금 이게 아예 이제 어두우니까 여기서는 차이가 안 나는데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럼 저럴 때는 어디 위에다가 노출을 맞춰가지고 찍어요? 여기다가 일단 자기가 좀 자세히 맞출 부분에다 맞추고 일단 찍어보면 위에 이제 실제로 맞추면 위에가 실제가 빛이 다 맞겠죠. 그 상대적으로 반영은 어두워질 수 있고요. 반대로 밑에만 맞으면 위에 거 날아가니까 찍으면서 이렇게 터치
예, 터치해보고 빛 조절할 수 있잖아요. 우리 그 노출 조절하는 그걸로 이렇게 해서 맞추면 돼요. 예. 이게 이제 그렇게 해서 두 개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요즘에 이제 디지털 카메라에서는 한번 샷터를 쫙 돌리면 세 장이 찍혀요. 밝게, 중간, 어둡게. 그래 놓고 딱 합쳐줘요. 합쳐주면은 밝은 부분 제대로 나오고 어두운 부분 제대로 나오고 중간 부분 그대로 나오고, 그러면은 날아가는 부분이 없죠. 카메라의 기술이네. 예, 그 HD 찍는 그 기법이 있어요. 카메라에도 있고 또 포토샵에도 세 장을 합치는 기법이 있어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날아간 부분 없이, 우리가 사진 찍으면은 항상 빛 차이 때문에 이 어두운 부분 시커멓게 나오잖아요. 네. 그 부분을 이제 보완하는 기법이 있는 거죠. 카메라 자체에. 하여튼 물을 찍으면 느낌은 항상 좋죠. 물 자체가 안정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길게 찍으면, 찍는 건 내 마음인데 길게 찍으면 이제 자료로 쓰기가 힘들어요. 나중에 이제 사진집을 낸다 그러면 이 사진은 작게 늘어나야 돼요. 들죠? 화면 하나에, 공책 하나에다가 딱 이렇게 놔야 되는데 이렇게 길면 이렇게 길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두 페이지에다가. 예. 그리고 전시할 때도 이렇게 사이즈가, 이미지 사이즈가 비율이 다르면 놓기 굉장히 애매모호해요. 저렇게 똑같으면 크기가 똑같으니까 괜찮은데, 그렇게 크기가 다양하면은 이걸 키울 수도 없고 작아. 네. 네, 그런 방법도 있죠. 색감 좋죠. 이 떡하는 장면이죠. 아, 언제? 지난달에요? 이건 지난주. 둘째 주에. 진짜 나 떡하는데 한 번도 안 하고 있어. 아, 떡도 먹고 숙제도 하고. 네. 지난주에 응원단장도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기대돼. 이야, 참 맛있겠어. 떡볶이 먹네요. 이거 전진영의 사진이지 이거. 아니요. 아니요. 정답이. 아, 정단이 사진이요. 전진영은 안 온 것 같아. 보고 싶은데 정진영 씨는 울었지. 못 왔어. 이렇게 과정을 잘 이렇게 이야기 만들어 놓은 사진입니다. 이걸 보면 떡을 어떻게 만들고 누가 왔는지 한눈에 보이는 기록에 아주 충실한 사진. 네. 이게 지칠 증빙용 사진. 내가 찍어달라고. 아, 지출 준비형. 아, 그러네. 이제 그러니까 사진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이 장면 재밌는데, 이제 이 두 분을 갖다가 다리를 다 잘라놨어요. 그리고 한 분은 또 얼굴이 안 보여.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찍으면서 살짝만 의식만 하면은 이렇게 막 핸드폰만 좀만 내리면 되잖아요. 이렇게 찍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프레임 보이면 다 나오니까 그런 거 신경 쓰셔야죠. 그리고 이제 지금 조금 전에 지적했듯이 뒷사람 얼굴이 안 나오면 살짝만 돌리면, 예, 아니면 이제 자기가 자리를 좀만 움직이면 되니까. 서희가 주인공이네. 심판 같아. 그치? 가운데 딱 서가지고 너무 맛있겠다. 책상 딱 짚고 이렇게 서가지고. 와, 어쨌을까? 떡을 한 번도 못 해봤네. 둘째 주나 넷째 주에 와. 아니 근데 형수님은 저 장갑 안에 땀이 왜 이렇게 많아요, 손이? 끈끈하게 되겠네, 장갑이. 네, 좋습니다. 현장감이 있죠? 수업 도중에 또 핸드폰이 울리고, 진정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오덕근님, 그 블로그에 글이 있죠? 네. 네. 이거 맞나요? 아닌데? 네. 저기
지난번에 나왔죠. 이걸 어디서 찍었는지. 여긴가요? 다른 절이. 아, 저기. 여기가 통도사. 서로 기대어 살아가는 모습. 그 이야기시죠. 저번에 글 보내시는 게. 네.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서로 선들이 서로 다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평행을 가는 게 아니라 서로 얽히고 기대고 있는 모습. 선들이. 느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렇죠? 하나하나 이게 개체를 한다면 서로가 이렇게 기대고 선을 만들고 또 기대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느낌이. 나는 요거 제목 붙이라고 하면 인연이라고 붙였을 것 같아. 아, 2년? 2년. 불교의 인연설이 이거거든요. 그래요. 2년. 이제 그렇게 붙이면 이제 약간 또 진부해질 수는 있죠. 웬만하면 다 2년 붙이거든요. 이건 뭐예요? 저기 백작이네. 예, 여기 소금을 뿌려놓는 놨는데 예, 소금이 말라가면서 흔적을 이렇게 남기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황토 그 빛에다가 이거를 하니까 좀 재미가 없어갖고 이걸 흑백으로 하니까 지구 전도 같은 세계지도 같은 느낌? 그래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렇게 한 거죠. 아, 저는 이제 기대고 서로 이제 이렇게 인생의 혼자가 아니고 기대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기를 이게 이게 지금 저는 또 이제 갯벌의 흔적을 치는 사람이라 이거 이게 지금 이 어두운 부분이 있잖아요. 저희 밝은 부분이 있고 네. 그래서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 서로 이렇게 아까 지랄과 또 뭐라 그러죠? 아름다운 지랄. 아름다움과 이런 게 서로 이렇게 나란히 매달려 있다 이런 것처럼 서로 이것도 이렇게 좀 상대적인 것들도 서로 이렇게 어울려서 의지하고 있다. 이제 악당이 있어야지 배트맨이 이렇게 돋보이듯이 어떻게 보면은 삶 자체도 그렇지 않을까. 이건 뭐죠? 나방이에요. 나방. 나방. 진짜요. 여기 색깔이 예쁘네. 나방 같아. 예. 나방이죠. 여기 여기 이렇게 떨어져 이렇게 있었어요. 뾰족하게 돼 있는 건 어. 나방이에요. 예, 낮에 이제 활동을 못하고 떨어져 있거든요. 아까 걔인가? 아니 여기 있던 꽃이에요. 이게 무슨 꽃이에요? 몰라 봐. 잊어버렸어. 댓글에 저기 달아주세요. 이렇게 쬐끄맣게 한 뼘 자라는 거 네. 있어요. 무스카리? 아니, 무스카리 아니고 이름이 뭐 있는데 이거. 예. 잊어버렸어. 저 알아보고 하여튼 저기 좀 알아봐서 그 댓글에다가 꽃이름 좀 알려주세요. 요즘에 네이버에 이렇게 들어가면 네. 다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진 잘 찍으셨는데 제가 집에서 야 참 예쁘고 색감 좋다 이렇게 하면서 자세히 보면 이 제가 항시 아까도 그랬지만 그 이제 우리 현자 대표님께서도 풀잎이 아니 나뭇잎이 이렇게 새끼들이 고목에서 나는데 잘렸다 그랬잖아요. 네. 이 사진도 자세히 보면은 이 부분이 네. 잘렸어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만 조금만 신경 써주면 이게 좀 온전한 놈으로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그렇죠. 저게 사진 제목이 우리는 서로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거였어요. 예. 우리는 서로 어떤 영감을 주는가? 영향을 주는가. 글을 좀 썼어요 거기다가. 예, 제가 여기다 올려놨습니다. 네. 이제 여기는 봄 관한 중이라고 해서 백서희님 사진들이었고요. 이게 이제 백성자님 이거 떡 먹고 싶다는 얘기도 제가 써놓은 거고요.
별로 안 보내주셔가지고 그 전에 제가 다 썼는데 뭐 그 별 좋은 것 같지 않더라고요. 본인들이 좀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저 이렇게 다 옮겨놨습니다. 여기 인연이란 말이 나오네요. 네. 다음 작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와우 오수장. 아까 얘기했죠. 그냥 영화 보러 가고 슥 그냥 뛰어 보냈다고. 그런 아마 실내에서 비닐 바깥에 이게 그 밖에 있는 건물의 조명인 것 같아요. 안에 근데 이제 부산구나. 예, 뭐 같은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기에는 굉장히 뭐 좀 신비롭죠. 예, 낯설어 보이고 그런 게 재밌으니까 이제 한 잔 먹으면서 그런 거. 노매드랜드 이 영화 보러 간 거예요. 예, 이 영화를 보러 가서 극장이 어디냐면 여기 극장 아니네요. 시네큐브라 그래가지고 저기 광화문에서 저기 신촌 쪽으로 좀 올라가면 흥국생명 있고 그 지하에가 이 극장이 있는데 저도 예술 영화들 많이 하고 그래서 옛날에 많이 보러 다니는데 끝나고 이제 한잔 하러 간 술집인 것 같고요. 이게 이제 그 흥국생명 앞에 있는 네네. 조각상이고 이게 이제 망치가 왔다 갔다 움직이죠. 그런 영화를 보러 가십니다. 또 갑자기 쓰레기통을 또 찍으시고 와, 이거 뭐 굉장히 난해하죠. 영화수. 아이고 서울 가고 싶어. 극장 안에. 네, 근데 이제 그렇죠. 네, 분위기도 좋고. 노매드랜드 저도 이 영화는 안 봤는데 노마드가 유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떠돌아다니면서 사는 곳, 랜드, 땅, 유목인들의 땅.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도시에 살면서도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떠도는 사람들의 삶일 수도 있죠. 그런 분위기 같지 않아요? 영화 분위기하고 비슷한. 저는 좀 그렇게 느꼈어요. 노매들. 이것도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 그냥 성의 없게 그냥 축 찍어놓은 것 같은데 또 나름대로 또 생각하면은 이렇게 또 앞에 이렇게 또 못 들어가게 막아놓고 뭐 경계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고 그렇죠? 하여튼 뒤죽박죽의 그 이야기들이 노매드랜드 같아요. 예. 그리고 이왕이면 이제 사진 보내주실 때 이제 막 찍은 거 다 보내지 마시고 이제 또다 딱 보냈어. 그 핵심적인 거 5장. 이렇게 해야지 막 찍은 거 그냥 싹 보내. 아마 처음에는 숙제로 보낸 것 같지 않아요. 네, 숙제로 보낸 것 같지 않고. 잘라버려 그러면. 네, 숙제로 보낸 것 같지 않고 이제 그냥 한번 보시라고 그냥 보냈는데 그냥 제가 숙제로 넣어버렸죠.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잖아요. 이 쓰레기통도. 하여튼 전체적인 맥락이 노매드랜드.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지 사진으로 썼죠. 이번에는 이제 예쁘죠? 색감도 좋고. 일단 다 보겠습니다. 여기 벌이 등장하죠? 이것들. 자신이 엄청 향기가 좀. 와우. 다 벌이 있네 다 벌이. 한 말씀 해주시죠. 요즘 많이 찍었는데요. 네. 곤충이 있는 것만 몰라서 보냈어요. 아,
이렇게 저기 벌이 있는 거 네, 벌, 나비 뭐 그런 거 있는 거. 그러면 엄청 가까이서 찍으셨네요. 네, 차 타고 지나가다가 사진 찍으려고 의도적으로 내렸어요. 와 사진을 찍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는 게 이제 중요하죠. 네, 지나가다 이제 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이제 그게 출발이에요. 내가 좀 시간을 투자해갖고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럼 집중력이 생겨요. 그리고 시간을 투자하면서 시행착오를 그 자리에서 또 더 찍으니까 이거 찍었는데 나비를 찍었는데 보니까 핀이 안 맞았다. 아니면 좀 뭔가 구도를 좀 바꾸면 좋겠다. 그러면 또 달리 찍어보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훅 가긴 하는데 그래도 좀 이제 나중에 보면 건질 사진이 몇 개 있죠. 몇 개, 쫙 됐어. 이렇게 하는 좀 더 찍어보면 좋은 사진이. 예? 조금 핀을 아, 벌에다가 그래. 쳤으면 너무 날카롭네요. 이게 지금 나무 가지에 핀이라 돼 있죠. 네, 벌레하고 이제 근경이 있는 것들은 아웃포커스가 있는데 벌을 하려고 했는데 움직이고 네, 계속 움직이고 많이 찍었는데도요. 잘안 그게 잡히죠. 크게 없더라고요. 나름 살아있다 예.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네, 근데 내가 이게 보니까 여기 있구나 벌이. 있어요. 벌 있는 거. 이렇게 되니까 다른 사진이 되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그냥 과감하게 막 클로즈업해서 클로즈업하면 대신 많이 흔들려요. 미세한 차이가 바로 오니까. 근데 그렇게 제가 난- 가만히 안 있어요. 예, 그렇죠. 더군다나 이 가만히 안 있고 꽃들은 가만히 있는데 네, 도망가지. 가만히 안 있어. 많이 찍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화려해요. 요거는 향교 꽃이에요. 이게 뭐예요? 황금조합. 황금 조합이에요? 네. 와. 그냥 무심코 찍었는데 저렇게 화려하고 예쁠지 네, 잘 몰랐어요. 나와. 잘 나왔네요. 그냥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아. 찍어보니까 저렇게 땡기니까. 멋지더라고요. 예, 튜브이 그렇게 진짜 하니까 굉장히 잘 나왔잖아요. 예뻐요. 잘 그죠? 맞았어요. 네, 잘 맞았어요. 애하고 이렇게 잘 맞았어요. 뒤에 건 아포커스 키스? 들고. 네. 그죠? 네. 좋네요. 그렇죠. 찍다 보면은 이제 이렇게 딱 하나 건드린 게 있죠. 예뻐. 네. 황금조합. 개방초인가요? 대만초, 예, 풍년초, 대만초, 망초, 막 닮아있어. 쌤 용케도 저런 걸 잘 봤네. 그러게. 많이 찍었어요. 그래서 골랐어요. 그렇죠. 얘는 나비까지 꼭 똑같아요. 저것도 무지 많이 찍었어요. 계속 꽃만 찍으실 거예요? 그래 보려고 하긴 보라고. 하는데 그래 네. 보려고 네. 하고 제목을 하면 공존이라고 할까요? 공존. 네. 꽃과 나비의 2년 공존. 두 글자로 가는군요. 곤충들이 내 삶처럼 열심히 움직인다고 저는 네. 생각했거든요. 이제 다음에 숙제 보내실 때 좀 이렇게 사연을 좀 같이 넣어주시면. 저에게 많은 걸 바라지 마세요. 숙제하는 것만 도 아니에요. 인생에서 처음이에요. 그래요. 예. 전희영님 사진 보겠습니다. 궁금해. 전희영님 사진은 제가 글 써 보내달라 했더니 댓글로 자세히 써놨더라고요. 근데 지금 아이고, 이제 붙였네. 의자 의자 지금 다리가 부러지고 부러져서 고쳤죠. 붙였어요. 이게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의자가 붙여갖고 있구나.
넘어져 이제 있는 의자, 테이프로 감아놓은 듯한. 네, 테이프로 감아놓은 의자죠. 그리고 또 이렇게 사다리 같은 이제 이런 간판. 간판 예. 반지. 예, 트림된 뒤에 있는 의자. 이 의자도 여전히 그 의자네요. 네. 네, 테이프 붙여져 있는. 그리고 이 의자들은 이제 저 가성 같은 데 이렇게 아니면 무슨 공원 같은 데 있는 의자인데 이 의자들은 온전한 의자들. 이게 이제 여기는 좀 여기 앉아서 좀 쉬어서 수다를 떨고 싶다는 그런 느낌을 주는 의자가 있고 나머지 의자들은 뭔가 이제 상처받은 의자들. 불안해. 네.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 전지장님 그 사진들은 대체로 이제 주제가 좀 뚜렷하죠. 네. 자기 생각을 많이 넣으려고 그러죠. 선생님 근데 사진 우리 미술도 그림을 보면 예, 그 사람의 심리나 이런 게 나오잖아요. 예, 사진에서도 그런 게 반영이 될까요? 당연히 그러겠죠. 대야 전공이죠. 그래서 그러면요. 늘 말씀하시면 자기 생각을 담으라고 사진에다가. 근데 이제 그게 그러니까 글도 저 부족한 소견으로는 글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자기 이야기 많이 쓰잖아요. 근데 좀 지나면 자기 이야기 안 쓰고 다 만들어 쓰잖아요. 저 생각에 예, 그래서 사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봐요. 다큐 사진을 찍었고 전쟁 사진을 찍은 사람이 그 전쟁에서 지금 난민들에 대해서 막 절대적인 연민과 막그 동참의식 이걸로 찍는 사람도 있지만 보도 사진을 위해서 특종을 위해서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럼 그게 나와 있는 사진하고 나하고 동일시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작품을 쓴 소설가가 있다. 그 소설가와 작가는 등식이 성립된다. 나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작품은 작품대로, 작가의 삶은 작가의 삶대로 가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왜냐? 이 창작이니까 얼마든지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 개인의 한 사람의 삶만 저기 쓴다던가 네. 한다 하면은 작품이 한정될 것 같아요. 실은 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경험이라는 건 한정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뭐 그 자기 이야기 쓰는 사람들이 대부분 처음이잖아요. 시나 소설이나 이런 경우는 뭐 자기 골프를 많으니까 물론 이제 그게 꾸밀 수도 있겠지만 똑같이 뭐 쓰는 다큐 쓰는 건 아니니까 나름대로 이제 후보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이제 창작의 영역은 또 실제 영역하고 항상 똑같은 건 아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작품에서 작가를 이렇게 좀 읽어볼 수 있는 부분들은 있겠죠. 왜냐하면 시선이 이제 어떻게 가느냐, 이제 계속 이제 이런 시선으로 가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뭔가 좀 이렇게 부족한 부분, 뭔가 그 부구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주는 시선 자체, 뭔가 좀 이렇게 약자 또는 어떤 그런 결함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연민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시선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마지막인가요? 시간이 많이 흘렀죠, 근데? 그냥 내일 부정 이게 무슨 게시판이 꽃일까요? 이게 무슨 꽃일까요? 그쵸? 노루 아니죠. 달래꽃이에요. 달래야. 달래꽃이에요. 와, 네? 일단 꽃을 인들레. 인들레, 메리골드. 메리골드. 네. 이것은 여기 현재 담장에 저렇게 담장에 나와 있는 담장이에요. 거구나. 담장에는 이렇게 생명력이 강하게 붙어서 꽃이 이렇게 피었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봤어요.
얘라네 얘. 이제 노루산. 네. 아까 그거하고 같은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아까 같은 건 줄 알았는데. 또 굉장히 화려하네요. 그죠? 꽃 자체가. 쬐까는 것이 엄청. 굉장히 화려해요. 이게 그- 벌과 나비를 불러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화려하게 네, 그렇다고 자기의 그러더라고요. 생존 네. 번식을 위해서 네. 이렇게 화려하게 자연의 색,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밖에 보니까 벌이 이제 이렇게 꽃을 인식하는데 자외선으로 인식하더라고요. 이 색감으로 우리 가시광선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자외선을 인식하니까 이게 막 형광등처럼 빛이 나와요. 그러면 걔들 눈에는 이게 굉장히 잘 보이는 거예요. 네. 그걸 위해서 이렇게 화려하게 이제 꾸미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걸 보고 색을 보니까 야 화려하네 이렇게인데 실제 벌들은 자외선으로 보고 그것이 막 형광불빛이 막 보이는 거예요. 순들은 저희들처럼 이렇게 분화해서 보지 못해요 네. 색깔을. 아 그래요? 네, 네. 이 사진은 이제 다음에 혹시 찍을 기회가 있으면 네. 이제 찍으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들어와 있는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같이 색이 있는 나라에 있으니까 약간 집중점이 떨어져요. 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가면은 어, 전혀 다르죠. 네. 애가 딱 이 주인공이 되니까. 근데 이제 이걸 주변의 것들도 같이 포함하니까 여기도 밑에도 있고 위에도 있고 그런데 다 찍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애만 주인공이 될 수도 있고 주인공인데 나는 그 중에서도 이 한 계통에 따라서 몰아가지고 한 부분만 찍을 거야 뭐 이렇게 다양하게 찍을 수 있잖아요. 사람 얼굴도 그렇듯이 측면이 있고 정면이 있고 뭐 이렇게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애를 눈높이에서 찍으면 눈높이에서 애 높이 찍으면 뒤에 게 안 보이죠. 내가 위에서 찍으니까 제 머리까지 다 보이는 거예요. 얘가 노루거든요. 네. 하여튼 사진 고맙고요. 이제 이렇게 꽃사진은 일단 실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쁘니까 애가 보는 사람들이 다 보고 좋아해요. 근데 이제 대신 단점이 있다면 얘가 주인공이 돼요. 얘가 주인공이 돼서 찍은 사람이 사라져요. 찍은 사람이 뒷전으로 밀려요. 그러니까 찍으면서 나는 이 꽃을 찍는데 이 꽃에서 어떤 말을 하지? 이제 이 생각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쁜 풍경을 찍을 때도 마찬가지. 풍경을 막 찍으면 풍경이 사람을 막 시선을 잡아주는데 근데 어떻다는 거야? 그러는 거지. 안 그러면 이제 그런 풍경사진, 아름다운 풍경사진은 세상에 널리고 널린 게 풍경사진인데 거기에 동참하고 마는 거죠. 근데 이제 작가가 좀 내 생각을 표현하려면 이 풍경사진에 나는 어떤 부분을 찍어서 뭐 어떻게 말하고 싶어. 이제 이런 게 필요하죠. 네. 아까 이제 나는 벌과 이제 아까 공감이라 그랬잖아요. 교감, 뭐, 공정. 예, 공정, 뭐 그러듯이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속 이제 할 수도 있고. 사진 숙제 너무 고맙고요. 다음 달에 또 뵙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어서 박영숙 작가 시간이 몇 분 남았죠? 하셔도 돼요. 좀 시간 넘어도 괜찮아요. 한 30분. 30분 남았어요? 70분이라 그랬지. 네. 30분 조금 남았는데. 그럼 충분히 갔죠. 박영숙 작가도 거기 제가 블로그에 소개해놨죠. 이제 본의 아니게 제가 이제 작가들을 이 시간에 소개하려고 더군다나 이제 코로나 때문에 대면을 잘리니까 자료를 올리는 하다 보니까 작가 자료를 올려가지고 내가 나도 사진 찍은 사람인데 사진 작가들 연구를 해갖고 작품 올리지.
그리고 의외로 또 조회수가 높아요. 여기가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이제 뭐 들어가다 보면 이제 벌써 이제 7번째. 그러니까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저도 있어요. 이제 이건 비공개입니다. 근데 이제 박영숙 하게 됐죠. 박영숙 작가 근데 선생님하고 닮은 것 같아요. 누구요? 박영숙이요? 네. 아 그래요? 네. 아유, 안경만 바꿔서 딱 쓰고 머리. 그래요? 천안에 그 진짜? 백화점 아라리오 갤러리 네. 있어요. 그 신세계 옆에 지금은. 거기 이제 땅을 그 터미널 땅을 다 내주고 이제 거기다가 백화점 짓고 뭐 그러면서 이제 부자가 된 작가가 있죠. 천안 작가. 지킴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도 자기가 작품을 해요. 화가로. 그래서 그 아라리오 갤러리 또 주인이죠. 자기 전시도 하고 또 이제 작가들 불러서 전시도 하고. 근데 이제 뭐 들리는 소문으로 천안 사람들은 한 적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주로 이제 중국의 작품들을 한 20년 전 막 그때 잔뜩 사왔어요. 중국이 이제 한참 어려울 때 이 작품 사면은 굉장히 싸게 샀죠. 그래서 그 신세계 앞에 가면은 조각들 많아요. 아, 네. 예. 특히 그 이제 좀 사회주의 계열 쪽에 그 사회주의적 리얼리즘에서 그 일하는 사람들, 혁명하는 사람들의 그 동상들이 꽤 많아요. 거기.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들의 조각품들도 꽤 많고. 돈 싸게 들여서 막 잔뜩 사다 놔 그 전시 공간에 해놓고 있고 자기 갤러리 이제 갤러리 있고 아라리오 갤러리. 거기는 입장료를 받아요. 한 5,000원이 넘었다. 주로 그래서 외국인들이 와서 많이 유명한 작가들이 와서 많이 하기도 하고 아라리오 갤러리의 전속 젊은 애들을 개발할 애들 젊은 애들을 키우면 나중에 사왔다가 걔들이 성장하면 돈 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젊은 작가들을 유치를 많이 해서 이제 좀 실험적인 작업하는 친구들을 전시도 많이 하고 그래요. 저도 거기에 한번 전시를 한번 했으면 싶은 생각은 있는데 정치요. 여기 만나서 내 작품 주고 이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모르죠. 하여튼 워낙 접근성이 좋으니까 변두리에 갤러리에서 전시하면 아무도 안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내 한복판에서 한 달 정도 전시하면 볼 사람들이 있고 그럼 좀 살 사람도 생겨요. 우연히 여기 갔는데 우연히가 아니라 마누라가 가다가 이렇게 구경하자고 해서 갔는데 이 전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핸드폰으로 이제 사진을 찍고 이런 작가도 있구나 하고 했는데 이 작가는 소개를 해주겠으면 좋겠다. 인터넷 그렇게 막 써놓은 평론들을 쭉 읽는데 그렇게 정리가 잘 안 돼서 이 책 하나 샀죠. 헥사곤이라고 하는 출판사인데 여기서도 저 사진집 내자고 한번 했었거든요. 이 릴레이 인물 사진전이라고 선생님들 매달 한 명씩 찍었던 거 있는데 그거 하자고 했었는데 이분이 이제 그 전시를 하고 있었어요. 전시하는데 작품들이 보니까 작품 사이즈도 크고 거의 다 대부분 전신이고 전신으로 찍었고 여자들이 다 주인공이고 주인공인데 뭔가 좀 제목이 또 미친년전이에요. 미친. 네. 이 미친년 하면은 이제 여자들한테는 미친년 그러면은 이제 최고의 욕인데 그게 제목이에요. 재밌다 이렇게 이제 보고 왔었죠. 이 작품은 지금 이 부엌에서 이제 이렇게 서가지고 고등어 다듬고 있는 거고 밑에는 이제 고등어 머리가 떨어져 있는 거고 툭툭
불리고 있고 약간 좀 근데 시선은 먼 허공을 쳐다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일을 하다가 이렇게 칼 들고 그러다 뭐 생각이 나가지고 멍하게 이제 돼 있는 상태. 근데 의외로 이런 사진이에요 다. 그 지금 얘기는 하나만 제가 보여드렸는데 그런 사진들이 많아요. 되게 이것도 이제 미친년이에요. 진짜 베개를 이렇게 안고 미친이랑 택지. 뭔가 정상적이지 않고 한쪽으로 이렇게 쏠려 있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그러네요. 멍하니 그렇죠? 뭔가 어디를 쳐다보고 있는 장면의 사진이죠. 갑자기 이제 화초에 물을 주다가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화초를 기르면서 살아간다. 화초처럼 아름답게, 화초처럼 부드럽게 자식에게, 남편에게, 부모에게 잘하는 현모양처 착한 여자로 아내로, 엄마로, 며느리로 살았다. 그러다 어느 날 난 어디로 갔지? 그러니까 나는 아내로서 살아왔고 며느리로서 살았고 엄마로 살았는데 기근자로 나는 어디 됐지? 이 생각이 팍 든 거죠. 이게 이제 바로 멍하니 허공을 쳐다보며 생각한다.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서 살았는데 나를 위해 살아온 사람 없었다는 그런 깨달음의 순간. 그러니까 멍하니 정신이 넋이 팍 빠진 거예요. 그 순간에. 이렇게 이제 정신이 넋이 빠져버렸으니까 미친 거죠. 이게 미친년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 삶에 대해서 뭔가 막 그 자의식을 갖는 뭐 깨달음의 순간. 그러니까 왜 그 깨달음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동안 살아온 그렇게 살도록 사회 문화 제도가 만들어 온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생각이 바로 이제 그 여성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길들여져 왔고 그것에 대한 피해의식. 그럼 여자들은 그냥 우리끼리 개인적으로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피해를 이렇게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쭉 이제 가져왔는데 이걸 어떻게 극복해 나갈까? 같이 연대하자, 힘을 합치자. 이게 바로 이제 우리나라의 1세대 여성운동이라고 보더라고요. 그 중에 핵심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이 사진작가 박연수. 그러니까 여성운동가이기도 하고 사진작가이기도 하고 뭐 전직은 기자이기도 했고, 뭐 이제 보도 기자였다가 사진 기자였다가 뭐 보도 사진 찍고 그러다가 인물 사진 찍고 인물 사진 찍으면서 또 좀 아팠어요. 뭐 암 수술하고 뭐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여성 운동했던 것과 이제 사진을 결합시켜서 이 미친년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미친년들 얘기 이제 그런 거죠. 바보야, 그것은 내 삶이 아니야. 그녀들은 정체 모를 그곳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새로운 경험이었다. 심장이 부서지고 마음이 아파하고 그녀들은 그래서 울부짖다 미쳐버렸던 것이다. 이게 자기 이제 삶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착한 여자의 컴플렉스를 광기로 바꾼다. 사람들은 그녀들을 미친년이라고 부른다. 그렇다. 그녀들은 미쳤다. 미쳐야 자유로울 수 있었다. 드디어 그녀들을 얽맨 끈을 끊어낸다. 그것은 치유였다. 해방의 시간이었다. 이게 바로 이제 미친년 전시 서문에 쓰여있던 걸 제가 좀 뒤에 부분을 옮겨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미친년을 이제 찍고 싶죠. 이렇게요. 그래서 정신병원에 갔어요. 그리고 갔더니 미친년들이 있잖아요. 막상 찍으려다 보니까 정말 미치는 사람들을 대성화시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자면 자기 사진 자료로만 쓰는 것 같아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실제 환자들을 찍은 게 아니라 이제 자기가 연출해서 찍기 시작한 거예요. 전체 사진이 다 연출 사진.
그러니까 이 실제 사진을 옮겨서 찍은 게 아니라 연출 사진을 찍는 거예요. 이게 이제 스튜디오에서 이제 찍은 이 밑잔인 거죠. 또 다른 사진은 정신병원의 환자들처럼 보인다. 하나 둘 다 여인들이다. 이 사진들은 베개를 아이처럼 안고 한쪽으로 몰려있는 여인의 전신 사진이다. 역시 나간 사람은 미쳐서 정신병원으로 갔다. 그런 이야기들을 좀 제가 써놨습니다. 이 사진은 사연이 있대요. 이게 이제 집에서 연출한 거잖아요. 이건 이제 스튜디오에서 찍은 건데, 이건 집에서 이제 찍었는데, 어떤 장면이냐면, 이렇게 이제,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대충 작가가 이제 시나리오를 짜는 거예요. 아, 이런 미친 상황을 좀 이렇게 찍어보자. 이제 생선을 다지며 저녁 준비하면서 갑자기 자식 생각이 난 거예요. 아들 생각이 났는데 아들이 강주 사태 때 행방불명 된 거예요. 실종이 된 거죠. 그럼 갑자기 그 실종된 상황을 생각하면서 이제 연출하고 찍은 거죠. 근데 이제 모델은 그 국제 여성 사진 그 하는 그 이 주관하는 친구예요. 위원장이에요. 이게 여성 운동을 하는 사람이 이제 모델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찍는데 다 자기가 이렇게 연출하고 감독처럼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상의를 하는 거예요. 야, 나는 지금 이런 걸 찍으려고 하는데 어떤 상황일까? 어떤 생각을 하겠네? 하면서 같이 상의를 하는 거죠. 그러면 사진 찍는 행위 자체가 여성운동이에요. 연대예요. 그걸 연출해서 찍는 이제 패턴이 저런 이제 박영숙 사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박영숙 사진의 특징이죠. 화초처럼 자라왔던 자기 삶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죠. 그리고 여성의 이제 몸이라든지 성도 남성들을 기준으로 이제 만들어왔다. 이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이야기죠. 남성 중심적인 선물. 그렇죠? 자, 일상들. 이런 사진이 그냥 쭉 널려 있는데 굉장히 생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의 일상의 공간이 평범하지 않다. 여성들을 굴레로 끌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 전시하니까 남자들 되게 싫어하죠. 여성주의 남자들하고 싸우려고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는 아니죠. 요즘에 이제 여성 운동한다 그래가지고 뭐 남성하고 대립적인 뭐 이런 경쟁 뭐 이런 거 아니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미쳤다. 그러니까 현실 상황에서 이제 자기의 자의식을 갖게 되고 여성으로서 삶을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미쳐버렸는데 그런 미친년들이 역사 속에 있더라 이거죠. 그런 역사 속의 그런 인물들을 이제 페미니스트로 등장시키는 프로젝트가 화폐 프로젝트. 화폐, 돈의 이제 주인공들을 신사임당을 뚫어내고 거기다 헌안설원을 집어넣는 거죠. 이게 이제 그겁니다. 이게 이제 헌안설원이고 이 헌안설원을 이렇게 돈에다가 주인공으로 이게 화가인데 이 화가를 갖다가 이제 나의 세계로 찍어서 이 돈의 주인공으로 나가는 거죠. 여러 명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여성주의 가치 운동하는 이제 시인이죠. 김혜순의 실제 이제 동료가 주인공이 되는 거죠. 여기는 이제 화가 여성운동하는 화가가 이제 나의 세계 역할을 해서 서로 상의를 하는 거죠. 나는 이 역할에 어울릴 것 같아. 같이 상의하고 어떤 의상, 어떤 분위기 연출해서 이제 돈 단위도 달라요. 원이 아니라 셈이에요. 이런 등등 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이 자체가 말하자면 공동자로 역사 속에서 여자가 화가가 된 경우 별로 없었죠.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그림을 그린 사람들도 다 돈 많은 귀족들이 요구에 의해서
이제 나 그려줘 그러면 그려주고 그래서 사실 그 신분상으로도 이렇게 낮았죠. 근데 이제 르네상스를 이렇게 거쳐면서 화가들도 자의식이 생기죠. 나도 이제 사람으로서의 자의식. 그러면서 화가들도 이제 종종 그림 속에 자기를 집어넣어요. 자기가 등장인물로. 나중에 가서는 렘브란트처럼 이제 자화상을 그리죠. 자기가 주인공이 되죠. 너도 뭐 당당한 인간으로서의 어떤 자의식 이런 것들을 건드리는데 여기에 이제 여자가 그림을 그린다. 근데 여자가 또 그림을 그리는데 여자가 주인공으로 나온다. 우리 옛날에 이제 다 여자들이 나오는 그림들은 누드라든지 아니면 여자 초상화들은 다 이제 그 귀족들이 즐기려고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일반 화가가 여자를 갖다 주인공으로 그린다. 평범한 여자를 주인공으로 그린다. 달라지는 거죠. 근데 여자가 주인공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화가 자신이 주인공이 돼요.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서 그림을 그려요. 그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제일 비싸게 팔리고 있는 신디 서먼의 그림들이죠. 네. 신디 서먼은 자기가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마린 먼로가 막 주인공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공이 돼서 얼굴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는 사람도 여자이고 주인공도 이제 여자 자기 자신이 이런 그림을 신디 서먼이 이제 20세기 중반에 보여주면서 뭐 여성주의 운동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 미술사에서도 굉장히 혁신적인 일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이 박영숙의 작업은 이제 여성이 주인공이죠. 작가죠. 또 여성들을 주인공으로 세우는데 여기는 이제 신디 서먼하고 다른 점이 이걸 협업으로 여성운동을 하는 차원에서 이 일을 토론하고 있다는 점이 좀 다른 측면들이 아니었을까. 재밌는 사진작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혹시 여기 우리 향교 친구들은 이제 문학에 관심이 많으니까 문학 작품을 사진으로 이렇게 찍어보는 것도 재밌을 거예요. 반대로 사진을 찍고 글로 써볼 수 있는 작업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서로 이렇게 상승작용할 수도 있어요. 시를 써놓고 이걸 사진으로 이렇게 옮겨보는 거 보면 사진 자체가 상징성을 갖게 되잖아요. 더 압축되고. 근데 또 이걸 또 내가 찍은 사진에서 느끼는 정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시를 쓴다, 산물 쓰면 또 다른 또 이야기를 또 풀어낼 수 있으니까 좋은 작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박영숙 작품은 뭐 이것 말고도 이제 또 다른 거 눈빛에 나온 책이 있는데 그건 제가 없어요. 다른 작품들도 많은데 레즈비언들도 찍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 공동 작업을 일본 가서도 했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소통이 안 돼요. 말하자면 우리는 이제 같은 동료들끼리 하니까 의사소통해가지고 어떤 상황을 공동으로 작업을 했다면 일본에서도 여성들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모델이 돼줘서 그런 작업을 했는데 이제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공동 작업에서 느끼는 교감들 그런 차이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 외에 이제 시 작품들을 이제 이렇게 사진 작업을 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박영숙 작가가 이제 제주도 꽃자발이라든지 이런 데 숲에 가가지고 이제 또 하는 작업도 있었고 또 다른 작업들이 있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그만하라고요? 아니에요. 이건 이제 마지막이니까 이제 결성 향교 들어가면은 이제 제가 올려놓은 게 있는데요. 이 고이치 사와다 일본 그 사진작가인데 이 사진작가는 이제
일본서 말하자면 일본이 패전하고 미군 들어오니까 미군들 밑에서 이렇게 이제 사진 배우고 또 취업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그 UPI 유나이티드 뭐 프레스 인터내셔널 뭐 이런 그 종군 기자로 이제 베트남에 가서 베트남에서 사진을 찍었죠. 그리고 이 사진을 찍고 나서 뭐 그 미국서 유명한 프리츠상이라고 해서 프리츠상이라고 그 언론인들에게 유명한 이제 특종을 제대로 찍은 사람들을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조사해가지고 주는 상이 있어요. 이 상으로 이제 프리츠상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진으로 상도 받고 우리 이제 우리가 20세기 사진예술 책에도 이제 소개돼 있어요. 한쪽이. 근데 그걸 이제 전진영님이 이제 있고, 이 사진을 보면서 좀 느낌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이 뭔가 물속에 막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막 오는데 사진 작가가 이렇게 급박한 상황인데 한가하게 사진을 찍고 있으면 되냐? 빨리 이 사람들을 구출해줘야지. 뭔가 사진 작가가 좀 문제가 있다. 특종에만 관심이 있지, 사진에만 관심이 있지, 사람은 생각 안 하는 것 같다. 이제 사진 작가의 윤리성 문제 제기를 해온 글을 저한테 보냈어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여자는 이 사진 작가를 쳐다보면서 뭔가 원망하는 눈빛인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오수정님은 이걸 이제 평을 한 걸 좀 보내줬는데, 이 사진이 연출한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이 여자는 지금 그 사진 작가를 쳐다보고 있는 걸로 봐서 연출인 것 같다. 이제 그런데 전진영님이 이 윤리성 문제뿐만 아니라 이 사진이 연출한 거냐 아니면 사실 현장 사진이냐 이걸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쭉 보면서 질문을 이 사진이 어떻게 찍혔는가, 그 다음에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이 사진이 뭘 말하는가,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인가 사진인가 윤리성 문제, 실제 상황인가 연출인가 이걸 이제 질문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쪽에 이제 사진 이야기들을 쭉 보면서 제일 저는 거슬렸던 게 자유를 향한 탈출이라고 제목을 붙였어요. 근데 왜 이 사진에 이제 보면은 제가 사이트를 만들어 놨거든요. 여기 들어가면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 사진이 어떻게 찍혔는가 다 자세히 나와요. 미군이 부락 단위로 소탕 작전을 하려고 하면서 너네들 그게 있으면 죽는다. 빨리 탈출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대통령들이 이제 계속 자기들을 공격하니까 이 마을을 소개 작전이라 하잖아요. 그러면 군인들이 들어가기 전에 이제 폭격하고 그러기 전에 민간인들을 다 대피시키는 거예요. 대피 장면이에요. 대피 장면이고 이거 입고 나서 이제 바로 이제 소탕 작전을 하는 거죠. 그런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보도되니까 물속에 막 사람들이 막 탈출하는 것 같고 제목을 자유를 위한 탈출 그러니까 뭔가 막 진짜 이제 이 사진이 이제 막 전 세계로 이제 나간 거죠. 그러니까 전쟁 정말 힘들구나, 힘든 거다. 미국에서는 이게 반전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역할을 했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저는 이제 자유를 위한 탈출. 이 동네 사람들은 소탕 작전이 안 오면 그냥 자유롭게 살았을 텐데 이 전쟁 때문에 자기들이 못 사는 거지. 예? 그런 생각들도 들고 미국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한국 전쟁은 소련이나 중국이 공산권이 내려오기 때문에 미국이 가서 한번 붙어줘야 된다. 이 자유진영이 한편, 공산진영이 한편에서 전쟁을 치러야 된다. 라는 면에서 많이 합의를 해줬는데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는 이건 도론 전쟁이다. 왜냐하면 프랑스가 식민지로 있었고 일본이 식민지로 가지고 있다가 이걸 대신 미국이 들어왔으니까 남의 나라 들어가서 나쁜 짓 한다. 이 의식이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했는데
이런 사진들은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역할을 해줘 그러는 거예요. 자유를 위해 탈출한다. 이 사람들을 우리가 빨리 구해줘야 되겠다. 존재를 정당화시키는 역할도 할 수 있다.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보도사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성격이 바뀔 수 있다. 더군다나 제목 자체가 자유를 위한 탈출이다 했을 때는 실제 지금 베트남 사람들한테 자유를 위한 탈출이라고 이야기하면 동의 안 할 거예요. 네. 우리 입장에서 한국 사람이라든지 미국 사람들을 베트남 전쟁을 치렀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맞아, 자유를 위한 탈출이구나, 공산당으로부터 탈출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 사진이라고 하는 것이 역시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가 내용이 결정이 된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꽃을 찍어도 어떤 쪽에서 찍느냐에 따라 내용이 바뀌듯이 카메라를 어떤 위치에서 잡고 찍느냐, 시대를 향해서 찍느냐, 아니면 챕터로서는 전경을 향해서 찍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내용이 바뀌잖아요. 보도사진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1987을 찍을 때 이제 이한이를 철단 만든 장면을 어느 각도에서 감독이 찍을 거냐에 따라서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시대 쪽에서 전경을 향해서 찍을 거냐, 아니면 전경들이 있는 쪽에서 찍을 거냐. 전경들이 있는 쪽에서 이제 찍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야지 더 훨씬 리얼하게 이제 그 칠터에 날라오는 장면, 그 다음에 이렇게 맞는 장면이 찍힌 거예요. 이 장면도 사실은 어떤 시각에서 어떤 관점에서 찍느냐에서 전혀 다를 수 있다. 그게 저 생각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건 그런 전쟁 상황에서 찍혀진 것이고, 이 사진은 연출한 사진이 아니라 현장 사진이에요. 그 연출한 사진을 왜 찍었냐면 라이카 카메라라고 하는 것이 20세기 초반에 등장해요. 일반화되지를 않았어요. 소형 카메라가. 뭐 그 전에 기자들은 다 어떻게 했느냐, 남북전쟁을 찍으러 다닌다 그러면 저런 것보다 더 큰 대형 카메라를 들고 가는 거예요. 전쟁터에 들고 가면 이거 찍을 수 있어요? 전쟁터에 사람이 죽었구나 그러면 다 엎드려! 그래갖고 시체 옮겨놓고 찍는 거예요. 이게 연출 사진이에요. 아니면 다 서! 그래가지고 총 들고 딱! 이제 이런 기념사진을 찍는 게 전쟁 사진이었어요. 이게 연출 사진이다. 근데 베트남 한국 전쟁 사진은 찍지 못하게 했어요. 보도 통제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정강성을 워낙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미군이 민간인 죽인 거 이런 거 뭐 다 통제해서 보도가 안 됐어요. 다 공산군이 민간인 학살한 사진들만 보도를 많이 한 거죠. 근데 베트남 전쟁은 안 그랬어요. 좀 자유로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베트남 전쟁 때부터는 동영상이 생긴 거예요. 그거 와서 이제 막 그 옛날 영화 보러 가면 뭐 뉴스 막 해가지고 막 그런 보도 사진을 많이 찍으니까 이제는 사진을 연출하고 찍으면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더 훨씬 더 리얼하게 동영상을 돌려버리니까 그때부터 실감 있게 사진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현장 사진을 찍어야지 연출 사진 찍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라이카 카메라가 생기니까 이제는 카메라 그냥 들고 다니면서 찍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렌즈만 갈아서 바로 찍게 되고. 그러니까 훨씬 더 이제 연출 사진을 찍지 않고 현장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이제 기자들의 조건이 좋아진 거죠. 그러니까 베트남 때부터는 연출 사진이 없어졌대요. 뭐가 더 문제가 되냐면 연출이냐 실제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걸 보도사진을 찍는데 통제를 하느냐 안 하느냐. 기자들을 갖다가 데리고 가는데 비판적인 기자들을 안 데리고 가는 거죠. 파괴를 안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자면은 그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라크라든지 이 사진 찍으러 갈 때 딱 제안을 하는 거죠. 넌 여기까지만 너희들 그 현장에 전쟁터에 데리고 간다. 그러면 뭔가 좀 이 반전 의식을 갖고 있는 기자들을 간다 그러면 안 끼워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점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근데 이제 제가 얘기 하나 더 소개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이 사람입니다. 이 사진 굉장히 유명했죠. 이 사진을 찍은 사람은 베트남 기사이고 이 아이는 여자인데 왜 이 옷을 벗고 있을까 나는 참 상황이 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이 폭탄을 터뜨린 거예요. 이 폭탄 이름이 있는데 이 폭탄을 터뜨리니까 이제 열 때문에 화상을 입은 거죠. 그러니까 막 뜨거우니까 다 벗어버렸는데 엄청난 화상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이 사진을 찍고 이 기자가 빨리 이제 의사들한테 그 의료진한테 협조를 구해가지고 수술을 막 여러 차례 해서 겨우 이제 살아난 거죠. 살아나서 이제 그 여자는 이제 이 사진 때문에 이 기자도 전 세계적인 인물이 되어버렸고 이 여자도 전 세계적인 인물이 되어버립니다. 삶에서. 그러면 어떤 의미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이 여자는 전쟁에서 어떤 살아남은 그래서 전쟁의 고통 뭐 이런 것들 상징으로 들겠죠. 이 사진 보고 미국에서는 반전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고조됐대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사람도 아까 얘기했듯이 프리처상 받고 보도 특종상 받고 그 후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가 됐고 또 이 여자도 전 세계적으로 막 돌아다니면서 이제 나중에 보니까 둘이 또 만나고 그러더라고요. 이 기자, 이 사진 기자 고이치도 이 사진 찍고 프리처상 받고 상금을 받았는데 상금을 다 이 가족들한테 줬대요. 네, 사진도 주고 돈도 다 주고 그리고 이제 바로 이어서 또 이제 캄보디아 내전이 있을 때 가가지고 사진 찍다가 죽고 전쟁에서 이제 종공기자들이 많이 죽죠. 카파도 이제 로버트 카파가 이 종공기자로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인데 카파도 죽고 그랬는데 이제 보도 사진을 찍는 부분이 사실은 특종이라는 걸로 해서 사람들한테 그런 선정적인 측면으로 많이 이렇게 어필하고 있지만 이 사진 자체가 굉장히 또 정치적이라는 거죠. 그 지점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진을 한만 찍어도 전쟁 사진 찍어도 이슈가 안 돼요. 근데 이게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대변해 주겠다 그러면 이슈가 돼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베트남 전쟁이라든지 이런 사진에 대해서 이제 아주 적나라하게 책을 쓴 사람이 수잔 소택이라고 하는 이 사람 이 타인의 고통이라는 내용에 보면 사진에서 그런 타인의 고통들을 이렇게 다루고 있는 장면, 전쟁을 다루고 있는 장면, 베트남 전쟁을 다루고 있는 장면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해요. 핵심이 뭐냐면 정치적이라는 거죠. 이 보도 사진들이 다 이데올로기를 띠고 있다는 거죠. 그런 지점들을 이야기 많이 하고요. 이제 이 사진에 관하여 이 사람 지금 이야기는 수잔 손탁이라는 사람, 이 사람도 이 내용도 거의 그 이야기들을 많이 담고 있어요. 사진이 타인의 고통을 담는데 과연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우리가 불쌍한 사람들에 대해서 연민을 가지고 있는데 그 연민들이 과연 이제 어떤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담고 있어요. 이 책 두 권은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그래서 한번 그 관심이 있으면 특히 이제 우리 전진영님은 이 보도사진의 윤리성 이야기를 하고 그랬으니까 관심 있으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여기 다 써놨어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또 지금 이 작가에 대해서도 여기 이제 제가 블로그 연결해놨으니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야기 좀 더 간단히 해야 되는데요. 시간 한참 오버하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여기 보면은 지금 여기 이 사진이 있고 이 사람이 기자고 이 사람이 이제 어른이 돼서 그 어린아이가 지금 캐나다 살고 있다는 거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 자세한 내용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네이팜이라는 폭탄 터뜨렸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사진 작가로 그냥 큰 비중은 아니지만 이 작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크리스 조던, 아름다움 너머라고 하는 작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저도 잘 봤어요. 이 전시나 한번 보러 갔다가 이 책 하나 이렇게 사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환경운동가예요. 그러면서 그 이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인류의 이제 이렇게 환경이 피폐화된 부분들 이런 것을 찍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새들의 속을 갖다가 해부해가지고 열어봤더니 플라스틱 안에 새 속에 있는 걸 다 해부해서 찍는 사진부터 해서 하나만 더 찍고요. 그렇죠. 여기 지금 해부돼 있죠. 그런 사진 이게 다 그 사진이잖아요. 그런 사진도 있고 또 하나 사진은 이게 이제 고흐의 작품이잖아요. 네. 이 고흐의 작품을 뭘로 만들었냐면 라이터, 플라스틱 라이터 모아가지고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게 안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일회용 플라스틱 이런 것들 이제 사람들이 버리는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작품 한 것이죠. 다음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사진적으로 좀 가볍게 한번 보시고 또 작가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또 제가 한번 가서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